교양을 깨치는 비법 도깨비 34강입니다. 활동을 위해서 A단계 교재 3호를 준비해주세요. 내 아이를 위한 하루 10분 도형학습집 플라토 A단계 3호는 입체 설계 영역입니다. A단계는 권장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앞에서 S단계와 P단계를 천천히 하고 올라온 6세나 7세라면 활동이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1주차와 2주차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1주차에서는 입체 도형 연구라고 해서 같은 종류를 찾고 다른 종류를 찾는 활동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과 평평한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잘 굴러가는 도형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라고 하여서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그리고 상자 모양 입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른 입체를 찾아보고 쌓을 수 없는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살펴볼게요. 1일차입니다. 같은 종류 찾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어진 왼쪽 입체 도형과 같은 종류인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을 보았더니 크기가 다르네요. 자, 그래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크기에 관계없이 생김새에 따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어 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1번에서 주어진 모양과 같은 종류는 바로 이 모양이죠. 자, 이렇게 아이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일차에서 이제 다른 종류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입체 도형과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아 X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주어진 모양들 한번 볼까요? 놓여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종류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럼 1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류가 다른 거 하나 찾을 수 있네요. 자, 이렇게 X. 자, 종류가 다른 거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놓여있는 방향이 다르지만 자, 같은 종류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뾰족한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뒤쪽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끝부분에 좀 뾰족하다고 아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플라토 주머니 입체 조각을 한번 만져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교구 활동할 때 제가 어떻게 입체 조각을 사용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뾰족한 부분 이렇게 찾아보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서도 뾰족한 부분, 그리고 뾰족한 부분들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X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4일차에서는 평평한 부분을 찾아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평한 부분이 없다면 X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5일차에서는 잘 굴러가는 도형을 한번 찾아보래요. 자, 평평한 면만 있는 입체 도형은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긴 모양은 잘 굴러가지 않겠죠. 자, 또 이와 같은 모양은 놓는 방법에 따라서 한쪽으로 잘 굴러갈 수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바로 잘 굴러가는 모양이고요. 자, 2번에서는 이 모양이 지금 놓여있는 방향 때문에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누워있게 만들면 돼요. 눕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바로 잘 굴러가는 모양이 됩니다. 3번에서는요, 자, 주어진 모양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모양이 잘 굴러가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럼 2주차에서는 이제 1일차에서는 공 모양을 찾아보게 해요. 이리저리 잘 굴러가고 그리고 뾰족하거나 평평한 부분이 없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일차에서는 둥근 기둥 모양이라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잘 굴러가고 두 면이 평평한 입체 도형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3일차에서는 상자 모양 입체라고 해서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6개인 부분을 찾게 하고요. 뾰족한 곳은 8개인 모양을 찾게 합니다. 그럼 4일차에서는 나머지 입체 도형과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아서 X표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여서 한번 찾아보면 크고 작고 한쪽으로 길거나 짧은 여러 가지 상자 모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 1번에서는요. 종류가 다른 건 바로 이 모양이라 할 수 있고 2번에서는 종류가 다른 건 바로 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럼 5일차에서 쌓을 수 없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체 도형으로 쌓을 수 없는 모양을 찾아 X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쌓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만 봤을 때는 왠지 될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자, 그럼 플라토 주머니는 입체 조각으로 한번 실험해 보아도 좋겠죠.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해서 뭔가를 쌓고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쌓을 수 없는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부분이 지금 이 평평한 부분에 닿아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쌓을 수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위해 플라토 주머니에 입체 도형 교구 중 입체 조각들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지금 공 모양과 뿔 모양, 기둥 모양으로 조각들을 한번 모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모아 두었다면 어떻게 모은 것일까요? 저는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한번 모아 보았어요. 자, 아이들과도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끼리끼리 모아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교재 활동을 보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있죠? 자,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4개가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구체물로 아이들과 만져보면서 뾰족한 부분과 평평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굴러가는 것도 실제로 굴려보면 좋겠죠? 또한 놓는 방법에 따라서도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놓는 그림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 모양을 이용하여서 놓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여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럼 문제를 풀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양을 공 모양, 이 모양을 둥근 기둥 모양, 이 모양을 상자 모양이라고 교재에서는 표현을 하였어요. 실제로 보면서 특징들도 한번 알아보고 아이가 직접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활동에서 쌓을 수 없는 모양을 찾을 때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아이들은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 평평한 부분 위에 뾰족한 것을 올려서 쌓을 수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아도 좋겠죠?